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혹시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켓 타이밍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주의 폭락이 정말 오든 아니면 오지 않든 그게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루 이틀하고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가 와도 워렌 버핏의 고조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찌라시가 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정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중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인 플랜 B의 경우는 스톡 플로우를 통하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 여전히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상승장에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의 옵션 마켓,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의 숏 대거 청산 등 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또 다른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지표이며 어떠한 근거를 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 리본 지표, 매수 신호점 등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리본 지표의 기본사항, 그 중요성 및 그 효과의 역사적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추가로 파란색 매수 신호가 생성이 되면 3만 달러 수준이 비트코인의 매크로 바닥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빈 크립토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해시 리본 지표라는 것을 처음 보는데 여태까지 나온 지표 기사 중에 가장 비장하게 적힌 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해시레이트란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리본 지표는 해시레이트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통상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채굴자들의 더 큰 노력이 가격 상승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 해시 리본 지표가 감소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 또는 안정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채굴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여기 밑에 이제 보이시는 차트는 지난 5년간 해시레이트가 크게 하락한 것과 비트코인 가격 차트의 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주황색이 해시레이트이고 위에 얇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밑에 이제 해시리본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리본은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에서 매크로 하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장기 신호라고 합니다. 과거 효과 분석을 통해 구매 기회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해시리본의 제작자인 찰스 에드워즈의 경우는 2019년 10월 기사에서 해시리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의 매수 신호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시리본이라는 것이 단순 이동평균 사이의 비율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30일과 60일 이동평균 외에도 이제 10일과 20일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리본의 이제 매수 신호는 다음 3단계로 이제 3단계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채굴자들의 대량 매도와 두 번째로는 다시금 채굴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모멘텀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파란색 매수 신호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 점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파란색 점이 비트코인의 저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비트코인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과거 신호를 분석하자면 해시리본에 전송된 역대 12개의 역사적 파란색 해석이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 흥미로운 부제가 나오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평균 이익은 4,517%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제가 좀 자극스럽게 이렇게 자극적이게 써 있는데 이걸 보자면은 파란 점은 이제 하락세에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시리본 신호로 최대 4,517%의 수익 평균치와 11%의 손실 평균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지표에 대해서 길게 나온 기사가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 또한 차트를 신뢰하는 편이 아니기에 보통은 넘어가기 마련이지만 방금 나온 이 해시리본에 대하여 외국의 커뮤니티를 돌아본 결과 현재 나온 이 시그널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시장 분석가들 또한 상당히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차트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이 해슐리본 차트가 신빙성이 있을지 아니면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오랜만에 나온 인물이네요.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대표적인 인물인 탐 리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2019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 달러를 하회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도달한다 주장할 뿐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보다 4만 달러에 먼저 도달할 것이라 이야기를 한 인물입니다. 현재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볼 때 아직 4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낙관적인 인물이 과연 오늘은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 비트코인 200일 이평선 돌파 투자 사기 이제 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이자 수석 애널리스트 탐 리의 경우는 CNBC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비트코인의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5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46,000달러를 돌파 200일 이평선인 44,982달러를 넘어섰다. 평균 이익이 이제 180% 수준인 만큼 비트코인이 사기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탐리는 이제 앞서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트코인의 본질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다고 하네요. 현재 똑같은 비트코인의 차트를 두고 한 곳에서는 역사적인 매수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또 한 곳에서는 리스크를 발견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제 두 명 중 한 명의 이야기는 무조건 맞다는 것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차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트 분석은 항상 참고식으로만 보시길 바라며 차트 분석을 통한 투자 결정은 위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투자를 왜 하는지 우리는 투자를 평생 해야 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투자를 평생 해야 되냐? 나는 투자를 평생 할 생각이 없다. 목돈만 들고 한탕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금융업계 종사자들 수많은 백만장자들과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은 비단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은 채권이 될 수도 있으며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은이 될 수도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을 해보자면 주변의 자영업자분들까지 비상장 주식 또는 그 가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에 리스크도 지지만 그와 반대로 수익도 얻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신다면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정하기 싫고 어찌 보면 참 더럽다라고까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이 없다면 살아가기에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는 인생이며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단 1의 과장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적금을 드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그러합니다. 투자라는 것을 보통 처음 접할 때는 상승장에 보통 진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달콤한 수익을 맛보고 물려서 존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 방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3년,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자산과 지분을 소유한 자들과 소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산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자산을 소유한 자들과 소유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작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무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500조가 증가를 한 데 반해서 일자리는 100만 개가 사라진 것이죠. 이는 필연적인 것이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를 계속 찍는 현 시스템상 자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산군 중에서도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가 높은 자산군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자산군 중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군의 탄생이라는 과도기에 와 있으며 아직까지도 기회의 장이라는 것이죠. 이 기회의 장이라는 것은 단순 1억, 3억, 5억 벌어서 집 사고 뭐 사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매도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자산군을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겠죠. 하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꼭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떠한 자산군에 투자를 하든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며 대출 절대로 금하며 이제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이제 투자 방식,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이 시장에 대하여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직간접적인 투자를 알 수 있는 이제 기업이 있죠. 바로 글로벌 유리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GBTC를 ETF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이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을 위해 합류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의 나스닥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ETP의 책임자직에 있었던 데이비드 라발레를 영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 현재 운영 중인 GBTC의 운용 자금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말 7월 31일 당시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자산은 34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약 10일 정도 지난 지금 과연 운용 자금이 증가를 했을지 하락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8월 9일 기준 총 운용 자산의 규모가 40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가격의 경우는 전날 대비 7.08% 상승한 38.55달러, 이더리움 투자 신탁의 경우는 9.9% 상승한 30.27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10일 만에 무려 58억 달러가 증가를 한 것인데 58억이면 한화로 무려 약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레이스케일의 펀드뿐 아니라 글로벌적인 비트코인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상당한 자금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최대 영화관 체인에서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롯데시네마 혹은 CGV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소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영화관을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데 빨리 잠잠해져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화배우 황정민 씨를 이제 납치하는 스토리의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부터는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영화관 체인 AMC에서 연내 비트코인 결제 지원 계획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MC 측은 영화 티켓 및 할인에 대한 결제로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 옵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많은 프랜차이즈 등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옵션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퀴즈노 또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장의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도입함으로써 매장이 트렌드의 변화에 바뀌고 있다는 마케팅 수단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이더리움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중 하나인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1분당 약 4.9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고 있으며 어제까지 총 2만 5천 개가량의 이더리움이 소각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이죠. 2022년에는 약 260만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더리움의 희소성이 올라가다 보니 잠재적인 가치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에 비해 이더리움이 저평가되었다는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비해 저평가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인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일일 거래량은 이제 비트코인과 비등한 수준인 반면 이제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절반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저평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과거부터 워낙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코인이 나오더라도 넘을 수 없는 비트코인의 단 하나의 무기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우월한 기능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나 비트코인 하면은 암호화폐,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대규모 인식이 심어진 상황 속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어버렸죠. 이를 뒤엎기까지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 아마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5% 아래로 내려가야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인데요. 이 인프라 법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새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근데 이 금액을 다른 섹터에서 충당하여 고치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암호화폐 시장에서 화제가 된 것은 인프라를 고치는 세금 충당에 암호화폐 시장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포함된 것이 무슨 잘못이냐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제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은 필수죠.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례가 없던 시장이기에 세금을 매기는 범위에서 이제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잘못할 경우는 이 시장의 성장을 늦춰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시장의 종사자들이 모두 다 입법 거부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이에 대한 타협점에 드디어 도달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가 갑자기 말이 막 꼬이네요. 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타협점에 대한 도달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막바지 소식쯤 되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말이 좀 많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보자면 미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세금 조항에 대한 타협 도달이라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인프라 법안 조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입법적으로 차질을 빚은 후에 타협점을 찾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프라 법안의 개정안을 내놓은 3명의 상원 의원 중 한 명인 패투미 상원 의원의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인프라법 개정안에 대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개정안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및 노드 운영자를 면제하는 반면 세금 신고 요건은 이제 중개 서비스 업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또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인프라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탈세 방지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야기를 하며 수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납세의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기조를 보았을 때 인프라법의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개정안은 별탈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대본을 다 쓰고 보니 영상 녹화하려고 보니 한 사람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단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한 71포인트를 기록하며 탐욕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말 이번의 상승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 상승하며 523만 원대, 이제 일주일 전 대비해선 18%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이제 7.23%, 일주일 전 대비 25% 상승을 한 358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50원대, 이제 어제보다는 한 4원, 3원 정도 오른 것 같네요. 이제 시가총액 6위 우리 게르게 코인, 에징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3.69%, 일주일 전 대비해선 12% 상승한 93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5%,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7%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